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 보답, 갚아주는 것,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유용한 표현이 make it up,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I'll make it up to you, 이런 표현으로 바뀌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게 하는 의미가 되죠. 사진에서 나와준 상황은 제가 잠깐씩 그 강아지를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강아지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 녀석 혼날 줄 알아 그랬더니 도망가가지고 저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걸 이러면서 이때 어,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건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을 갚아주게 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 표현하는 내용이 I'll make it up to you 이렇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으메민디 뭐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상을 해줄게, 보답해줄게 이러한 표현에 make it up 이 표현이 어떠한 발음으로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it up 이 세 단어는 다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소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표현이 되죠. M은 미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A는 A 소리가 납니다. K는 우리말 키읔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E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I는 이 소리가 나고요. T는 T 소리가 납니다. U는 어 소리가 나고 P는 우리말의 피읍 소리가 나죠. 자, 세종대왕의 소리 표기 원리가 놀라운 원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은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음소는 실제 생활에서, 즉 언어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연결되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 음소들을 알파벳처럼 그대로 표현한 이 방식을 한번 소리 원칙에 의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요. make it up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만 첫 번째 이 키읔 소리가 변별음은 아닙니다. 키읔으로 내건 쌍기역으로 내건 같은 소리가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는 명확히 구별되는 말이지만 영어에서는 구별되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키읔으로 내건 쌍기역으로 내건 약간의 소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별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쌍기역으로 나기 때문에 저는 쌍기역으로 표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 사이, 여기에 이걸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모음과 이 모음 사이에 티읕이 섞여 있을 때, 즉 영어의 T 발음이 리을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말 리을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원칙까지 적용해서 보면 make it up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이러한 소리가 글자 표기로 나타날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매, 이, 키, 그리고 리을로 표현되는 T 소리가 표현되면서 이렇게 피읍으로 받침 표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로 표현하고 여러분들께 읽어보라고 하면 분명히 make it up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는 훨씬 더 부드러운 발음인 make it up 이렇게 발음하지요. 이러한 글자와 소리의 일치, 이 과정이 세종대왕의 소리 글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제가 왼쪽으로 make it up이라고 글자를 표현하면 그대로 읽어낼 수 있고 make it up으로 표현해도
한국인들은 그대로 그 소리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소리 글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make it up로 표현하건 make it up로 표현하건 이러한 글자 자체를 소리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확장성 때문에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언어학 이론 체계를 적용하는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뒤에 증거 자료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이고요.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이론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세종대왕의 뛰어난 언어 표기의 확장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로 적용시키는 이러한 발음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make it up 혹은 make it up 이런 발음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훈민정음 표기가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일본인들의 언어학 원리이고 일본인 언어 발음의 표기 원리이기도 하지요. 이 표기 원리로 나타내더라도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체계 자체가 이렇게 뛰어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의 소리 글자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make it up 이러한 발음을 분명히 부드럽게 한국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일본어 방식으로 변경시켜버린 것이죠. 그 원리가 외래어 발음 표기 원칙,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물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우리나라 사람 3명이 앞부분에 등장하지만 그 이론 체계를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가 아니라 일본인 오구라 신페이의 언어학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 훈민정음에서의 문자 기호를 적용해서 make it up to 이런 발음을 그대로 표기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분명히 그 이름까지 올리고 있는 이 사람의 등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를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로 변경시켜 버린 것이죠. 실제 세종대왕이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생각으로 표기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동영상들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CUP가 있으면 세종대왕이라면 분명히 컵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언어체계로 표현하면 곱부라는 발음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맥, 이 발음이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로 적용시키면 빠꾸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표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영어 단어, 이 발음 같은 경우에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변경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이 발음이 원래 발음과 그 길이가 같지만 오구라 신페이의 언어 표기 원칙을 적용시키면 유튜브라는 발음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기를 간혹 가다가 지금도 일본인 학자들 중에서 한글 근대화 혹은 한글 현대화를 이룩한 것은 우리 일본인 조상들이다. 이러한 망언을 일삼고 있기도 하죠. 실제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본인 언어학자들은 바로 한글 근대화와 현대화는 일본인 학자들의 힘이었다. 이 이야기를 조용한 곳에서 자기네들끼리는 자주 하지요. 그러면 이게 근대화인가 파괴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실제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과자 이름 중에서 웨하스라는 발음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발음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 표기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 기본 원칙의 언어학이론은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입니다.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법도 그 후에도 일제강점기 후에도 우리는 수용하고 있죠. 과자 이름을 웨하스라고 발음하시는 여러분들, 그 발음이 바로 일본어 발음의 한글 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약간 변경시켜서 웨이퍼라고 발음하지요. 반도체 그 8대 공정, 그 공정 중에 하나 웨이퍼 공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인 반도체 기술에 적용되는 그 발음이죠. 같은 어원을 가진 이 단어를 우리는 현재는 그나마 웨이퍼라는 발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자 이름에서는 여전히 웨하스라는 발음을 하고 있죠. 잠깐 이 웨하스 발음을 설명하면 일본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F 발음을 히읗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아라는 발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FE, 퍼라는 발음이 바로 하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 체계로 표현하더라도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너무도 그 소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를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문제 표기에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해서 저는 제 방식의 글자 표기를 몇 가지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죠.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웨하스, 웨이퍼로 발음하는 영어 발음, F 발음은 우리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이러한 문자 표기의 해결책도 여러분들께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침으로 리을과 시옷을 표기하는 이러한 원칙 역시 세종대왕의 음소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wafers, 이 발음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글자 표기 원리와 외래어 표기에서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 대한 해결책도 저는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글자 표기들이죠. 세종대왕의 글자 창제 원리와 당시에 있었던 글자를 복원하여 음소하고 1대1로 대응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 표기 원리, 그 글자 원리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좀 용서해줘. 내가 뭐든지 갚을게. 이렇게 하면 꼭 그때 상대방은 보통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있을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Leave me alone. 나 좀 내버려 둬라. 이런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 발음입니다. 이 발음 역시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리을 두 개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EA는 우리말에서는 좀 긴 소리인 이 소리가 납니다. 영어의 V는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린 글자 표기 원리로 이렇게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영어의 V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글자 표기로서 나타낼 필요는 없죠. 자, 다음에 M은 미음에 해당하고요. E는 이 소리, 그리고 A는 어와 L은 리을 두 개. 또한 O는 오우에 해당하고요. N은 니은, 그리고 이 소리가 나지 않지만 글자 표기로 표현됩니다. 이 글자를 적용해서 표현하면 L 발음의 두 개의 글자, 맨 첫 번째에도 그대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확히 음소에 해당하는 소리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첫 소리에 나오는 리을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리을은 을의 입모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리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을의 입모양에서 리로 연결시켜서 발음해 보세요. 리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죠. 받침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약하게 소리 호흡의 마지막에서 흘리듯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leave me alone 이런 발음이 되는 것이죠. 나 좀 내버려 둬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을 글자의 조합 형태,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로 표현했고요. 이 글자 표기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글자 표기의 원리를 거쳐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글자 표기 원리를 거부하고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소리와 글자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